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6월 줘서 우리 첫 게스트를 맞이하는데요. 오늘 어떤 분이 나와주셨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우리 신중호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조금은 음력설로 가면 괜찮은데 양력설로 하면 좀 늦었네요.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다음 주가 이제 다음 주부터 청룡회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예. 제가 그 리드멘트에도 얘기했지만 오프닝에 예. 제 기사를 읽었어요. 네. 읽었는데 정확하게 상저하고를 얘기하시면서 네. 12월 이제 24년도 상반기에는 자동차가 괜찮을 것이다. 근데 자동차가 지금 가고 있고요. 네. 또 하반기에는 또 반도체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하셨어요. 맞아요. 다 근거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 그러니까 그게 뭐 예. 그 우리 시장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올라버리고 기회를 주지 않고 뭐 그러니까 빠져버리는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작년에 올해를 내다봤을 때의 시장에 대한 키 컨셉은 네. 뭐냐면 이 너무 기대가 앞선 쪽은 좀 실망을 할 수가 있고 너무 실망했었던 쪽은 오히려 좀 좋아질 수 있다. 네. 작년에 복기를 해보면 작년에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너무 내달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많은 기사와 세상을 바꿀 만한 뉴스들로 인해서 뭐 SK 하이닉스나 네. 삼성전자가 우리의 어떤 굵직한 기업들이 저렇게 잘 나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진다는데 어디 거기에 반해 이런 논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네. 마치 지난해 초반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좀 쉬어가야 됩니다. 얘기하면 상당한 공경을 당한 네.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거꾸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이익 피크아웃 논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환율도 내년에 되면은 좀 일본은행이 바뀔 수 있고 밸류에이션도 저희들은 이 주가가 연초에 조금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라서 대형주 중에서도 뭐 조정을 받을 만한 가격대도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동차가 상반기 특히 연초에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죠. 그렇군요. 네. 자, 사실 그 코스닥 들고 있는 분들은 지난주에 사실 코스닥 색깔처럼 얼굴이 파랗게 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800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신중호 센터장님이 그 기회를 또 잡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를 공개할 텐데 어떤 주제인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낙관과 비관 사이 2월 증시 향방은. 향방은. 예. 사실 우리 증시 연초 보면은 뭐 제 계좌도요. 예. 뭐 미끄럼틀 타는 줄 알았어요. 쭉쭉쭉쭉 흘러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한 달을 보내면서 아예 계좌를 쳐다보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저희가 멈출 수는 없겠죠. 자, 그럼 먼저 문제를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1월에 이렇게 저희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하게 부진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어떤 것인지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너무 기대가 강했었던 거. 그런 것들. 미국은 뭐 동일한 논리지만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하락을 한 게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빨랐었던 거죠. 근데 그건 여러 나라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빼고는 다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빅테크 그 M7에서 요새는 테슬라 빼고 M6라고 하던데 네. M6를 뺀 나머지 중소형주나 뭐 이 경기와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다른 상황이고 일단 금리 인하 뭐 어제 이제 미국의 또 고용 지표가 나와서 또 네. 뒤로 밀리는 것 같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가 3월에 단행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뒤로 후퇴하면서 네. 주가가 하락한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올해 무조건 이익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너무나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이익이 좋아진다라는 그 기대감이 너무 높았어요. 예. 한 260조 원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코스피를 보고 있었는데 너무 과한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기대가 좀 뒤로 후퇴하면서 삼성전자 왜 실적 가이던스 나오면서 네. 쇼크를 받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약간 눈높이를 낮춰야겠다 이러면서 1월에는 약간의 파란불이 계속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센터장님,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가 좀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것도 있고, 물론 이번에 워낙 이제 다른 배터리 셀도 마찬가지고 양극재도 실적 어닝스 쇼크가 나왔는데 대신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좀 상향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2분기 때부터는 업황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동안 좀 주가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이런 산업 자체는 성장을 하는 산업은 맞아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성장을 하는 거하고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의 높이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이 10년 후에 100을 번다고 생각해서 지금 한 50을 평가받고 있는 기업을 100을 주는 거는 되지만 막 150, 200 주게 되면 좀 너무 앞서가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도 최근에 그 어떤 기업을 이제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엔캠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르게 가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성장이나 2차 전지가 가는 침투율의 그 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미세한 모멘텀이 좀 떨어지거나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지는 건 맞지만 방향성은 맞는데 그 기대감이 너무 앞섰던 것들, 그 기대감이 앞섰던 게 주도주로 나타났던 상황들이 이제는 2차 전지 말고도 다른 쪽에 성장이 나올 수 있고 그 성장이 나오는 섹터들을 보니까 오히려 싸거나 오히려 소외되었던 기업들이 많다 그러면 수급이라는 거는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배신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방향성에서 그나마 괜찮은 기업들, 그게 이제 사실은 주도 업종은 다 올라가는 게 주도 업종인데 조금 뭐 일부 기업이나 선택을 하는 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섹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네. 좀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정부가 그쵸.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는 좀 저PBR주가 장을 잃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저PBR주 투자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쉽게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PBR? 네. 그게 이제 Price to Book Value라 그래서 Book Value 대비 주가가 얼마냐? 아니면 이제 시가총액은 아시잖아요. 네.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이제 주가예요. 그러니까 주식수 곱하기 주가가 순자본 대비 얼마냐? 그럼 순자본이 뭐냐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 회사를 내가 빵 가게를 만든다고 했을 때 빵 가게를 내가 내 돈 100만 원 갖고 할 수 있지만 뭐 공장 뭐 여러 가지 임대료도 내야 되고 빵 기계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그렇죠. 한 100만 원이 아니라 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나머지 900만 원은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주식 회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최초의 자본. 근데 이제 빵 팔다 보면 이익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이익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자본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식이라는 거는 그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에요. 권리.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순자본이 그러면 1000이다 그러면 그 순자본 1000에 대한 주주들의 비율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그 권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순자본 대비해서 주가가 시가총액이 그 1000이라고 봤는데 주가는 한 800밖에 안 된다. 그럼 0.8배인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회사를 해체해서 다시 주주들한테 나눠주면은 1000인데 주가가 800이다. 그럼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근데 왜 그러면 그 주주가 납입을 하고 이익을 벌어들인 이익이 쌓인 그 자본 대비 왜 주가는 저평가가 돼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화두인 거죠. 네. 그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들이 많지만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PBR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셔서 네. PBR은 그런 순자본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냐 낮냐.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 믿고 PBR 한 배 미만은 무조건 사면 돈 벌겠지? 그쵸. 라고 접근하시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그 PBR 관련해서 이렇게 관련주 봤더니 이 홀딩스 붙는 게 이제 이것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야 이게 자칫 이제 무턱대고 야 이거 뭐 수급으로 계속 가는구나. 자칫 PBR 1배 미만으로 간다고 접근했다가 물릴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골라야 된다라는 팁은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지주사가 예. 뭐냐면 지주사는 뭐 가족으로 따지면 부모가 있고 자식들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자식들이 돈을 벌어서 부모들한테 용돈을 주거든요. 네. 네,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 아. 그 개념인데 예. 그게 기본적으로는 그 지주사들이 자식들이 주는 용돈이나 자식들이 갖고 있는 순자산을 다 합쳤을 때보다도 안 되게 거래가 되고 있었던 거죠. 네. 명목상으로는 그러면 너무 싸게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는 잘 봐요. 지주사도 주식시장에서 거래돼요. 근데 자식들도 주식시장에서 거래돼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애플이면 애플, 테슬라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면 마이크로소프트. 네. 근데 우리는 애플이라는 뭐가 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사부마다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자회사들이 다 상장이 돼서 그걸 뭐냐면 더블 카운팅이라고 그래요. 어차피 그 자회사들에 대해서 시가총액 그 주식시장에서 이미 그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100, 얘는 100, 얘는 10, 얘는 50 다 했는데 이거 합친 거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지주회사에 대해서 또 돈을 또 하라고? 이건 맞니? 이게 계속 있어요. 예. 아니면 지주회사가 다 흡수해서 자회사들 다 상장 폐지시켜갖고 오롯이 내가 시장에 고스란히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주회사는 더블 카운팅 이슈라든지 지주회사 자체가 돈을 벌어들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배당이라든지 로열티 수입이 주 수입이기 때문에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평가도 지주회사 보면 뭐 30개, 40개 되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평가해요? 네. 다 평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주사는 최근에 뭐 금융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같이 저PBR주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소위 말하는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건 맞지만 저평가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정책 관련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 갈까요? 아니면은 그냥 테마로 그냥 딱 끝날까요? 방향성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왜 저평가가 되어 있었냐의 원인이 있으면 네. 병도 원인이 있으면 결과 치료하기 쉬운데 그렇죠. 그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원인을 명확하게 보면 아직 그거는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 밸류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 이제 모 자산운용본부장이 쓰신 책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왜 저평가가 됐냐? 주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자본은 주주의 권리예요. 네. 주주의 권리인데 주주의 권리를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기업이 나머지 주주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예의가 뭐냐? 내가 돈을 투자해서 빵 가게가 빵을 잘 팔았으면 그 판만큼에 대해서 권리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배당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좀 낮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주주 환원율이 낮다라고 해요. 그 주주 환원율이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높여줘야 돼요. 네. 높일 수 있는 개인. 그러려면 두 가지 배당을 높여줘야 되고 기업이 그리고 자사주를 소입해서 매입해서 소각해줘야 돼요. 네. 근데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소각의 강제성이 없어요 지금.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대주주들은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말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좀 좋게 뭔가 할 때 이제 우호 지분을 활용하는 그걸 쓰거든요 무기로. 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죠. 자사주 매입 소각의 강제 그게 없어갖고 조금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 배당도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에서 이 대주주 총수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2%, 3%도 안 돼요.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어디로 나가냐면 이 대주주가 아니라 소액주주나 이제 다른 데로 막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벌어들인 거를 누군가에게 뭐 상속을 하거나 이럴 때 자금이 없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주주나
기업들 입장에서도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가 있기 때문에라는 이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낮춰줘야 되고 근데 그게 좀 이제 없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게 아마 약간의 논쟁의 요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상속세를 건드려줘야 됩니다. 예. 지금 상속세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테마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상속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의 60%에 육박하거든요. 실질시로 환율이 아니라 실질 상속세로 하면 OECD 평균은 한 19에서 20% 되는데 상속세를 기준이 이제 시가총액이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높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때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걸 좀 짓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세금과 관련된 배당소득세나 상속세와 관련된 정책이 나와주면 올해 내내 상당한 저PBR주의 뭐랄까요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4월 총선에 약간의 어떤 선거용으로만 나오고 상법을 개정하는 거는 4월 이후에 상반기 6월에 하는 거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세금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시들시들해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주 시장만 봤을 때 저PBR 대형주들이 좀 수급이 몰리면서 맞아요. 코스닥, 코스피가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왜 유독 코스닥이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저 PBR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산이 쌓이려면 업력이 좀 있어야 되고 자산이 쌓인다라는 건 그만큼 대형주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저 PBR주 물론 중소형주도 있지만 저 PBR주를 사는 움직임이 발생을 했을 때 물론 최근과 같이 외국인들이 신규로 자금이 들어준다면 좋겠지만 우리 내부에서 한정된 개인 투자자나 기관들의 자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가 저 PBR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가 고 PBR이라고 했을 때 1조 원에 투자했었던 자금이 10조 원이나 20조 원에 있는 주식을 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밸런스가. 이쪽은 예를 들어서 10조 원을 사려면 1조 원짜리 몇 개, 그러니까 뭐 동일한 건 아니지만 10개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가 굉장히 안 그래도 PBR도 높고 수급 상황에서도 이쪽 거 빼서 이쪽에 투자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최근 지난주 주 후반부터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주면서 유동성이 그래도 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주신 대답에는 시가총액의 차이와 밸류에이션 차이가 결국 중소형주가 처절히 좀 소외됐던 원인이지 않겠나. 그 2000년 이후를 이제 기준으로 볼 때 올해가 1월 코스닥 낙폭이 4번째로 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코스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참 굴곡이 좀 심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코스닥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코스닥 지수는 2차 전지. 한 4, 5년 전에는 코스닥 지수는 뭘로 할 수 있었냐면 제약주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인덱스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는 2차 전지가 바닥을 언제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걸로 좀 답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그 말인즉슨 아까 이제 2차 전지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에는 너무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한번 꿈을 땡겨왔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2차 전지 내에서도 또 하나의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올라와 주면서 1월에 굉장히 좀 7에서 8% 지수가 빠졌더라고요. 그 정도의 급락은 아니고 조금 2월 구정 지나고 실적이 이제 중소형주들이 후반에 많이 나오거든요. 2월 말에서 3월 초에 많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좀 이게 바닥을 잡으면서 업종별로 좀 성장성이 나오는 기업들을 찾는 과정에서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 이후에 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 PBR 관련주 뭐 관심 뜨겁다 보니까 이제 고 PBR 관련주, 이제 성장주가 이제 좀 타격을 받은 모양인데 그동안 이제 정책 수혜주로 봤던 지금 저 PBR주를 볼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 그 PBR,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하죠. 이거를 봐야 될지 지금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걸 보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 예. 그걸 원하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은. 결국 우리가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진짜 한 달에서 두 달밖에 안 된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경험은 네. 한쪽으로 쏠리면 정말 힘들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조금 뭐 오성과 한음 같은 걸 수도 있는데 너도 옳다 얘도 옳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PBR도 사고 고 PBR도 사야 되는 장인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밤에 미국장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AI와 관련된 예. 기업들은 빠졌나요? 안 빠졌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자꾸 막 예. 이게 힘든데 그쪽의 성장성은 전 계속 있다고 봐요. 근데 미국보다도 비싼 AI 관련주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다고 보는 거고 저 PBR도 현대차라든지 은행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지금 올라왔지만 차트만 놓고 보면 겁나거든요. 네. 근데 주봉으로 보시면 안 겁나요. 그래서 그쪽도 계속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주식을 갖고 간다 그러면 그냥 50대 50으로 갖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연준이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린다라는 방향성에서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내리는 방향성에서는 배당을 따박따박 주는 안정성 있는 기업을 사실 원래는 투자하거든요. 그런 기업도 좀 투자해야 되고 아니면 그나마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성에서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했을 때 AI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3, 4, 5월 가면서 오히려 미국보다는 강한 장이 이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둘 다에서 기회가 생긴다라고 볼 수 예. 있기 때문에 뭐 고 PBR주, 저 PBR주 둘 다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고민할 때는 그냥 두 개 다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둘 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진짜 이 주식 시장이 진짜 어렵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증권사 하우스에서도 1월을 딱 제시했는데 종합 주가 지수 죄송하죠 다 틀렸더라고요. 예, 다 틀려서 이제 2월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2월 코스피나 코스닥이 어느 정도에서 머무르면서 주가 흐름이 이어질지. 지금 딱 중간값이 우리나라는 상반기는 저는 네. 어떻게 보냐면 한 2,500 초중반이 중간값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중간값이요? 여기서 상하방으로 한 5%씩의 네. 움직임이지 않을까. 지금 2,600 넘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또 조금 올라가게 되면 조금 상단이 막히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월에 우리나라 뭐 실적이 조금 더 하향 조정되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과매수라는 느낌이 강해서 강세장이나 일정 부분 시장이라는 게 뭐 차익 실현이라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2,500이 좀 깨지거나 2,400도 중반 가면 또 사야 되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무슨 뭐 답이 뭐 고 PBR, 저 PBR 다 사라고 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은 굉장히 좁은 박스 P가 연출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마켓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아싸리 수채 그냥 2,400도 깨지면서 뭐 거의 뭐 공포 분위기 나오면 오히려 이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 사야 돼 하면서 사겠지만 네. 그런 장이 그런 장도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리면서 네. 2,600 넘었으니까 이제 2,700, 2,800 갈 거야.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어떤 내가 지수를 본다라고 하기보다는 좁은 박스 필 거라는 답을 좀 드리고요. 네. 그 안에서 조금 이제 밸런스가 이제 맞춰졌으니까 이제는 저렇게 소외된 것만 계속 소외되는 건 아니구나. 올라가는 거는 또 이제 빠졌으니까 계속 이제 빠지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좀 포트폴리오가 이제는 균형 있게 갖고 가면 그 박스 피해서 그나마 시장보다 작은 그래도 수익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요걸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정말로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간 거에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종목을 미리 알면 샀겠죠. 전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종목은 안 가고 저쪽만 가고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라리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차라리 열흘마다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를 그렇죠. 하니까 예. 그냥 아예 그냥 수출입 데이터만 보고 그거에 관련해서만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신센터장님은 동의하시는지? 그러니까 수출이 우리나라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수출 증가율, 수출 금액이 올라가야 우리가 이제 매출이라는 게 발생해야 이익이 나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매출은 거의 대부분 합산을 해보면 수출하고 거의 방향성이 동일하거든요. 그럼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 그만큼 이익이 잘 나온다. 네.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수출이 잘 나올 수 있는 업종 중에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조금 이제 순환매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사는 게 전 맞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수출이 잘 나온다라는 개념에서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면 반도체가 잘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무 내달렸었던 것들에 예. 대한 반작용이 상방에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수출이 그나마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또 자동차거든요. 네. 자동차는 피크아웃 논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테슬라 주주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테슬라가 잘 안 되고 있는 논리가 자동차인 우리가 내연기관 중심의 현대차나 기아차 물론 전기차도 하지만 네. 올라가는 개념이라서 자동차 그리고 일본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도요타 팔고 현대차를 사는 사이클이 저는 왔다고 봐요. 그러면 자동차도 수출이 잘 될 것 같고 또 하나 약간 지금 소외되어 있었는데 PBR이라는 거는 결국은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도 써야겠지만 매출이 올라가면 PBR이 올라가요. 네. 왜냐하면 내가 공장 10개 중에 10개 다 돌리면서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네. 저는 그 매출이 올라가고 더 이제 소외되어 있었는데 타겟이 될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 보니까 조선주가 그럴 것 같아요. 조선주도 상당히 자본이 단단해졌고 예. 피크아웃 논리도 많이 받아왔고 근데 저가 수주했던 부분들이 이제 작년 막 올해 초에 이제 없어지거든요. 이 고가 수주 신조선가라 그래서 고가 수주를 한 배들을 만들면서 마진도 괜찮아지고 그러면 매출도 좋아지고 이런 사이클이 하반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들 저 PBR주 뭐 있지 막 찾지 않습니까? 저는 조선주가 또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뭐 금융, 보험, 지주 이런 부분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많이 단계 올라서 그 정도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중호 센터장님께서 얘기한 걸 좀 정리하자면 자동차주는 계속해도 좀 좋을 것 네. 같고요. 또 하반기에 반도체도 좋을 것 같고 저 PBR 관련해서 종목을 찾을 때 조선주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중요한 거는 이제 무조건 PBR이 낮다고 사면 안 됩니다. 숫자가 무조건 찍혀야 됩니다.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신중호 센터장님 보내드리면서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